법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공부를 했죠.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3년 동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2문제, 상가에서 1문제, 3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부동산 실명법은 1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는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가 나와야 될 차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동산 실명법은 그다음에 또 중개사 법령에서 또 1문제에서 2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실명법은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실명법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법조문이 있어요. 2조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실명법에서는요,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그랬죠. 우리가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무효예요. 그래서 이런 봐봐.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내가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어디 무슨 명의 신탁이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여러분이요,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이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부동산이.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주에서 명의 신탁이 인정되는 것은 그랬어요. 부동산 아니에요. 그냥 명의 신탁이 인정되는 것, 그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냥 명의 신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때는요,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 등기나 등록이 되는 것은요, 모두 다 명의 신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차도 명의 신탁 되죠. 여러분 자동차요, 남편 이름이 남편이 샀는데 아내 이름으로 명의 신탁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등기나 등록이 되는 건 다 명의 신탁을 할 수 있어. 이것은 원래 우리 민법상 명의 신탁 자체는 유효란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무효이다?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이 무효다 이 말이지. 우리 지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 이렇게. 그것은 무효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명의 신탁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자동차나 항공기나 선박이나 이런 것도 다 명의 신탁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지금?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은 무효인데 여기서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명의 신탁은 무효인데 무효가 아닌 경우 유효인 경우 이 말이고요.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말이죠.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받으면 무효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명의 신탁이 아닌 경우, 아니다 말은 유효인 경우 이 말이고, 유효인 것은 실명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다 옳은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 여기 봐봐. 채무 변제를 담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했었는데, 우리가 이런 뭐에 대해서 환매할 때 했었네. 환매할 때 양도담보하고 가등기담보 기억나나요? 알죠? 돈을 빌리고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물권을 이전받았다. 물권 이전받았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등기를 받았다. 그럼 가등기 담보라고 하죠. 이 양도담보고 가등기 담보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 그러니까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항상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물권을 이전받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양도담보, 가등기했다, 가등기담보, 이것은 유효가 돼.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신탁법이죠. 신탁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이것도 유효가 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면 뭐냐면 이거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 공유로 등기,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공유로 등기했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 이걸 구분 소유적 공유. 항상 구분 소유적 공유는 앞에 가요.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다 이 말이 꼭 나와. 알겠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해요.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해. 그럼 지금 됐나요?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분 소유적 공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면 이 네 가지죠. 네 가지. 시작.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구분 소유적 공유,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물론 신탁법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말은 몰라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우리 실명법에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아니한다. 언제나 뭐다? 유효이다. 유효.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 실명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냥 명의시사가 아니라고.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이 말이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 3번. 이건 3번이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구분소유적 공유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구분소유적 공유란 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땅이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이 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할을 했어. 아주 중요해. 분할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분할을 했단 말이에요, 땅이. 그러면 이게 토지가 한 개죠. 한 개면 뭐다? 1부동산, 1등기란 말이죠. 그럼 지금 땅이 지금 토지가 몇 개가 됐죠? 두 개죠. 두 필지죠. 두 필지란 말은 토지가 몇 개라는 거? 두 개죠. 두 개니까 등기부도 몇 개가 있어야 돼요? 등기부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등기부를 두 개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죠. A하고 B한테. 그러면 A하고 B가 있어요. 각자가 여기는 누구 거죠? 여기는 누구 거죠? A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누구 것이죠? B 거잖아요. 이렇게. 이건 B 거잖아요. 그럼 각자가 서로가 다르잖아요. 소유가 다르면 이 A 토지는 100번지고 이건 100-1번지잖아요. 100번지고요. 이건 100-1번지잖아요. 그러면 등기부가 따로따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있잖아요. 여기 처음에 여기 토지가 하나 있을 때 등기부가 몇 개 있었겠죠? 하나가 있었겠죠? 여기에 있는 등기부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 등기부를 그대로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요 값. 그럼 여기는 A는 3분의 2, B는 3분의 1 이렇게 공유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이 되니까 제3자가 봤을 때 이 말이잖아요. 제3자가 봤을 때는 뭐로 보여요? 공유로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DNA 관계 값 A하고 B하고는요 서로가 이걸 뭐다? 각자가 뭐다? 구분 소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자는 A는 여기 샀고 B는 여기를 샀잖아요. 그럼 여기는 B 것이고 여기는 누구 것이죠? A 거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갑자기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뭐란다?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 왜 상호 명의 신탁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것이 왜 상호 명의, 이건 이러면 별것도 아닌데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봐봐. 원래 여기가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서 설명할게요. 여기서 설명하면 자 여기 가지고 설명을 해. 여기서 설명하면 지금요 토지가 하나인데 분할했죠. 분할했으면 어디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여기를 지금 누구한테 팔았죠? A한테 팔았고 여기를 누구한테 팔았어? B한테 팔았죠.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로 아까 등기했다고 했죠? 공유로 등기했죠. 얼마? 3분의 2, 3분의 1. 그럼 봐봐. 제3자가 등기부를 딱 보니까 이 토지가 지금 분할이 안 돼가지고 분할은 됐는데 필지가 지금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100번지란 말이죠. 100번인데 보니까 경계가 있네, 경계가. 그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한 사람은 3분의 2고 한 사람은 3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이만큼은 A가 3분의 2고 여기는 B가 3분의 1인가 보다 이렇게. 여기 이만큼은 B가 3분의 1이고 여기가 A가 3분의 2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등기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으니까 등기부가 어떻게 돼 있어? 등기부가요 3분의 2, 3분의 1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분할이 돼 있으면 여기는 A 거, 여기는 B 거 이렇게 따로 등기부를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등기부를 뒀다?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로 등기부를 뒀다 이 말이죠. 그렇게 3분의 2, 3분의 1로 등기부를 두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제3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요? 아니 한쪽은 3분의 2는 누구 것이고 이쪽은요? 이쪽 부분은요? A가 3분의 2고 B가 3분의 1이고 이쪽 부분은요? B가 3분의 2고 A가 3분의 2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등기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는 다 누구 거예요? A 거. 여기는 다 누구 거예요? B 거잖아. 그러면 A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가 내 거니까 내가 등기를 다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이 등기를 가져오려면 여기 이 B라는 사람한테 3분의 1의 등기를 나한테 돌려달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완전히 내 게 되잖아요. 이걸 무슨 등기다? 지분 이전 등기라고 그래. 3분의 1의 지분에 이전해달라.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B도 마찬가지죠. A한테 3분의 1을 이전해달라고 해야죠. 이것도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지분 이전 등기를 서로 간에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랬어. 동시이행 관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 3번이나 시험이 났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 그만두기 위해서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는 완전히 A 거죠. 여기는 완전히 A 거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A 것인데 A가 3분의 1만큼 B한테 자기 땅에다가 B한테 등기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여기는 완전히 B 건데 B가요 3분의 2만큼 A한테 등기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B는 A한테 3분의 2만큼 등기 명의를 뭐랬다? 신탁해 놓은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A는 B한테 3분의 1만큼 등기 명의를 뭔 거랑 똑같아? 신탁한 거랑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를 신탁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를 신탁한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명의 신탁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지분을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러한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요 이 상호 명의사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 토지를 이미 뭐를 했어요? 이미 분할을 했죠.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택지를 분양을 했죠.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했잖아요.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이미 구분 소유적 공유항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미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이루어졌다? 분할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절대로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냐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뭐를 한다고? 그만두기 위해서는 여기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할 청구하면 절대로 안 돼. 왜? 이미 분할이 됐으니까. 분할 청구하면 안 돼. 이미 분할됐으니까. 그럼 무슨 청구를 해야 돼요? 무슨 청구? 무슨 지분 이전 등기.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이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지 분할 청구하면 안 된다. 이미 뭐가 됐으니까? 분할이 됐으니까. 이미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다시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이미 분할이 됐어. 그래서 다시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은요.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분할 청구는 안 된다. 분할 청구는 안 된다.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뭐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할 청구는 안 된다.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자, 구분 소유는 대내 관계. A와 B는 각자가 소유하다. 그래서 구분 소유다. 제 3자가 봤을 때는 무슨 관계다? 공유 관계다. 그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얘기해. 구분 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이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뭐를 보냐면 제 3자가 봤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제 3자가 봤을 때는요 갑하고 을하고는 여기는 누구 거예요? 여기는 누구 거야? A 거. 여기는 누구 거예요? B 거죠. 그런데 제 3자가 봤을 때는요 뭐를 본다? 공유로 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요 제 3자 병이 여기도 불법으로 점이에요. 불법으로. 그러면 B의 토지가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병이 제 3자 관계에서는 전체 토지가 뭐로 본다? 갑하고 A하고 B가 공유로 보죠. 그러면 B만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A도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상 공유에서는 제3자 침해에서는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죠.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그 다음에 A도 병한테 지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3자고 관계에서는 전체를 공유로 봐. 그러니까 만약에 A 토지를 병이 침해했다 해서 A만 침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도 침해를 받았다? B도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 말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우리가 나올 때는 항상 뭐를 보는 것이다. 이 항상 여기는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A하고 B 사이에서는 여기 부분은 누구 것이고 A, 여기 거 누구 것이다 B. 근데 여기 봐봐, 여기가 A가요 여기에다 건물을 지었어. 그럼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뭐라죠? 동일하죠? 동일하다가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동일하다가 달라지는 것을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신축을 얻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다. 법정 지상권.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지었어 A가.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처음부터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법정 지상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 법정 이상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 법정 이상권이 아니다 이란 말이에요.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게 바로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A가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A가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이 말의 무슨 뭐죠?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라다?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동일하다. 그러다가 달라지면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일하다. 자신의 특정 부분. 그런데 A가요 비토지 부분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그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먼저 이해를 조금 해야 돼. 그래서 구분소적 공유관계가 가끔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자 이제 8조로 봐야 돼. 8조. 우리가 제 8조로 보면 여기서 8조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8조는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보면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꼭 돼 있어야 돼. 알겠죠?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원래 이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명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로 봐봐요.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경매를 당하지 않으려고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의 명의신탁, 종교단체하고 산하단체, 산하조직 간의 명의신탁, 종중하고 종원 간의 명의신탁. 이때는요, 이때 명의신탁은 뭐가 된다? 이때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자체는 유효, 물권 변동도 유효. 알겠죠? 명의상 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효가 아니에요. 원래 봐봐. 원래 이런 명의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원래 명의상은 무효라고 그랬죠. 무효니까 물권 변동도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만 먼저 조세 포탈,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 이런 조건이 붙은 종중하고 종원간, 배우자 명의, 종교단체와 산하조직. 그런데 이번에 감정평가사에 뭐라고 되냐? 교회하고 교회 대표자 간의 명의상 안 돼. 이런 산하조직이 대표자 명의 안 돼. 대표자 명의는 안 돼요. 알겠죠? 산하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순복음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산하조직이 뭐죠? 여기 선교단체, 선교국 이 말이죠. 순복음교회하고 선교단체 있죠. 순복음교회 같은 건 워낙 커가지고 거기 선교국이라고 있는 게 선교국이 따로 건물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그런 경우는 그런 명의상이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평을 면탈하거나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선교국 이름으로 원래는 순복음 것인데 선교국의 이름으로 건물이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배우자죠. 여러분 여기서 배우자는 누굴 얘기하죠? 여기서 배우자는 여러분요 혼인신고가 된 것을 배우자라고 그래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자는 배우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사실혼 배우자다 그러면 혼인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유효가 돼. 만약에 이 사람이 이혼했다 이혼을 해도 되고요. 일방이 사망했다 일방이 사망을 해도 관계없어. 여전히 유효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요 부부가 명의상을 할 때 부부가요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나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부간의 명의신탁 이 명의상은 유효인데요. 명의상 유효, 물권 변동 유효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도 유효고요. 일방이 사망했어요. 그래도 유효다 이 말이죠. 상속이 나고. 이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혼인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유효다. 됐죠? 다시. 자 여러분요. 자 지금부터 봐. 명의신탁이 원래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근데 명의신탁이 유효인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조건이 붙어야 돼. 첫 번째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하고 부부, 종교단체, 부부, 종교단체. 특히 종교단체는 종교단체하고 대표자 간에 안 돼. 종교단체하고 산하조직하고. 알겠죠? 종교단체하고 산하조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조계종하고 뭐 승가원 이런 것 있잖아요.
조계종이 그 뭐죠? 그 등기를요, 승가원이 승가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 아무튼 그것에 명의를 했을 때, 근데 조계종이요 총무원장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개인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산하 조직, 알겠죠? 이것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때 명상이 뭐다?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우리가 명상약정 유효일 때만 해지가 돼. 유효일 때만 해지가 돼. 명상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안 돼. 왜 그러냐? 이건 상식이야. 알겠죠? 이런 봐봐. 해지가 뭐죠? 해지는 언제부터? 2월 1일이죠. 그럼 5월 1일이죠. 5월 1일 해지하면 언제부터죠? 해지는 오늘부터 작년을 향해서. 지금까지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해지한단 말은 지금까지는 유효인데 오늘부터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명상이 유효일 때는 해지한데 명상이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해지란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는 해지라고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지란 말은 언제 사용하냐? 명의 신탁 약정이 유효일 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부부간, 종종간, 종혼간, 이것은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있죠. 지금 벌써 두 가지 했죠. 하나는 명상이 아닌 것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명상이 유효인 것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봐봐. 최종적으로 이제 뭐를 보는 것이냐? 우리가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명상의 원칙을 봐. 원칙은 이제 양자가 명상인데 원칙을 봐. 자, 원칙적인 걸 보시면 어떻게 되냐? 명상 원칙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유효예요, 무효예요? 명상은 유효, 무효?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를 지금 얘기해. 여기 지금 여기 부부간 종중간 종교단체, 부부간 종중간 종교단체 이걸 얘기해 지금 얘기하는요. 여기 보면 일단 부부간 종중간 종교단체죠. 이것이 어때요? 갑이요 남편이고 을이 아내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조세포탈, 강제폐 면탈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조차는 두 사람 간에 남편하고 아내 간에 부부 간의 명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유효는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요 아내한테, 수탁자 아내한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그래서 명상약정 유효, 등기를 뭐죠?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도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등기가 유효라고 해서 알겠죠? 신탁자와 수탁자 여기 봐봐. 이 아무리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가 조세포탈, 강제폐 면탈,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때는요 유효는 유효인데 물권 변동 유효이고 명의 신탁 유효인데 그것은 어디에서만 유효이냐? 이것은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외 관계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취급을 받지만 대내 관계, 갑하고 을하고 관계에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약정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관계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불문하고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신탁자가. 그러면 제3자는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이죠?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 항상 등기만 쳐다봐, 등기. 그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수탁자 앞으로 돼 있잖아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대외관계라고 그래. 그때는 을을 소유자로 취급을 해주지만 신탁자와 관계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봐봐. 비록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할지라도 을은 갑하고 관계에서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탁자의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주 점유가 아니고 수탁자는 타주 점유다. 그럼 여기 봐봐. 타주 점유니까 수탁자는 법정 이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요. 취득쇼를 할 수가 없어. 타주 점유니까 자주 점유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는 말은 누가 관계에서? 제3자와의 관계에서 그렇다 이 말이지. 신탁자와 수탁자의 관계에서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조세포탈, 강제 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유효이고 물권 변동도 유효인데 이때 물권 변동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유효다 이 말이고
신탁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해지하고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거나 또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제3자는요 만약에 의리병한테 그걸 처분하죠. 그러면 제3자는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요.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것은 우리가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를 보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명의 신탁자 봐봐요. 이 명의 신탁자는 뭐가 안 된다? 명의 신탁자는 법정 이상권 성립되지 않아요. 알겠죠?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명의 신탁자는 왜요? 제3자와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로 보니까요? 수탁자가 소유자로 보고 신탁자는 소유자로 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나 매매를 하죠. 임대나 매매할 때는 신탁자하고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러나 신탁자가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기 것을요 남한테 팔 수도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등기는 비록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소유자냐?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신탁자가 이것을 제3자한테 팔았다 할지라도 타인 소유물이 아니고 자기 소유물을 처벌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타인 소유물이 아니다.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처분한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봐봐. 이제 지금까지 원래는 여러분들이요 이 양자간 등기 명사를 먼저 보고 했으면 여러분 좀 더 쉬운데요. 지금 이제 양자간 등기 명사를 한번 보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뭐를 보냐면 원래 명의상 약정은 원래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했죠. 무효.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뭐를 보냐면 여기 갑하고 오라고 했죠. 갑이 소유자죠. 이러면 신탁자고 을이요 수탁자죠. 그러면 갑하고 오라고 명의상 약정을 하죠. 그럼 지금부터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가 돼. 이게 제일 중요해. 1번이죠. 1이랑 무효니까 무효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 해지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도 무효가 돼. 그럼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물권 변동도 무효다 이 말이죠. 여기 2항이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제3자는요 항상 뭐만 쳐다본다고 했죠? 등기부만 쳐다보죠. 그런데 등기부 상으로는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잖아요. 수탁자가. 그러니까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걸 명의신탁의 3대 원칙이라고 그래.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돼. 그 다음에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니까 약정이 무효니까 무효가 돼.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우리나라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이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신의 원칙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인데 그 무효가 그냥 무효가 아니고 명의신탁에 의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는 또 한번 보죠. 우리가 이 명의신탁 약정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갑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갑의 개인의 이익이죠.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103조와 관련이 없다. 왜요? 사익이니까 103조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103조의 위반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마는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명사가 무효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갑은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에 대해서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갑은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명의상 약정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746조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할 수는 있다. 그런데 뭐는 못한다? 명의상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뭐는 못한다? 해지할 수는 없다. 뭐를 못한다? 해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한테 처분하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지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유효라고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제3자는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어떤 경우는 안 된다. 어떤 경우? 적극 가담. 적극 가담한 경우는 안 된다. 왜요? 우리가 이중매매하고 똑같죠? 적극 가담하면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적극 가담한 경우는 무효이다. 이 말만 없는 한 제3자는
악을 범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의리병에게, 의리병한테 처분했죠. 의리병의 처분 시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란다.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의 점이다.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법적 이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아까 수탁자는요, 취득시효가 안 되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아까 다 했던 것들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이러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명의상의 3대 원칙은 명의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등기도 무효, 그 다음에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 그 다음에 명의상 약정이 무효니까 해지가 안 돼. 그 다음에 등기가 무효죠. 등기가 무효니까 을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그러니까 타주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수탁자는 법정 이상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3자는 명의상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 적극 가담. 적극 가담은 안 되고, 명의상 약정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등기에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요, 우리가 명의신탁에서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명의상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가 되고, 알겠죠? 그럼 봐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본단 말이죠. 지금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이면 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누가요? 갑이 가져와야 되겠죠. 누구한테 처분하기 전에?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을이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갑이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등기를 가져올 때는 어떻게 가져온다? 이렇게 가져온다.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어떻게 가져온다? 첫 번째요, 말소를 하면 되죠. 을의 등기 말소하면 되죠. 왜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항상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을 등기 말소하면 되죠.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진정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 청구한다? 진정 명의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현재 등기 명의인에게. 현재 등기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죠? 을 앞으로 되어 있죠. 을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그러니까요, 갑이요 을한테요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렇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갑이 을한테. 그래서 이렇게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이전 등기다 이렇게. 이전 등기라든지 말소라든지 하면 누구한테 등기가 회복이 된다? 갑한테 회복이 된다. 누구한테 처분하기 전까지? 병에게 처분하기 전까지. 만약에 병한테 처분했다?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되고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만약에 적극 가담해서 병이 가져갔다?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니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래 누구한테만 등기가 있으면 되죠? 갑 앞으로. 그런데 이거 봐봐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요. 을이 스스로요. 갑한테요 이전 등기해줘. 을이 스스로 이전 등기해줘. 갑한테. 여기는요, 갑이 을한테 내 앞으로 등기해줘 이 말이고, 여기는요, 을이 스스로 갑한테 등기해줘. 원래 을의 등기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등기를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어떤 이유로 을이 갑한테 등기해줬다 이 말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그래서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했단 말이죠. 을이 갑에게 직접. 이것을 뭐란다?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한테 등기가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이 실체관계를 뭐라 한다? 권리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체관계에 부합,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유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중간 생략형 등기 명의신탁,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요, 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요, 중간 생략형을 먼저 보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방금 우리가 했던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우리가 방금 뭐를 봤죠? 양자간이죠. 양자간은 뭐예요? 일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 적극 가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명의상은 뭐냐면 잘 봐봐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갑이라는 사람 병이죠. 병이 갑하고 계약을 해. 그러면 이걸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그럼 갑하고 계약했죠. 계약은 아무 문제 없으면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 매매대금 뭐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등기를 청구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돼?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갑이 자기는 등기를 안 해. 등기를 안 하고 자기가 명의를 신탁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 친구한테요 수탁자라고 해가지고 두 사람 간에 명의사를 해. 우리 방금 얘기했죠.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조세포탈, 강제편 면탈, 법령상 제한의 해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이것 빼고는 명의신탁은 무조건 뭐가 돼요? 무효가 돼. 그래서 명의상 약정을 하죠. 무효죠. 무효는 절대로 명의상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다. 명의상 약정을 해서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 약정이 무효이고, 병하고 을하고는요, 명하고 을하고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해도 이 등기는 무효가 돼. 그래서 을은 결국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명의상 약정 무효, 그 다음에 물권 변동 무효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해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그러면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 갑이냐 병이냐가 중요해요. 누가 소유자냐?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병이 소유자. 왜요? 이 갑이 소유자 되려면 갑은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갑은 아직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자기는 등기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갑은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여기서 물권 변동 무효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 중요해요. 병이 소유자. 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신탁자가 소유자가 아니고 매수인이 소유자라면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아직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을이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돼. 그러면 소유자는 누구죠? 병이죠. 병인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등기는 실청한 게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까 말했죠. 등기가 일치하자면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가지. 아까 똑같아. 이 등기를 뭘 하든지 먼저 말소하든지. 이때 말소할 때는 현재 누가 소유자죠? 현재 누가 소유자? 병이 소유자죠? 병은 직접 말소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병을 대위해서 말소를 해요. 그래서 말소하고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계약은 유효 무효?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이니까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무슨 청구를 해요? 이전 등기를 청구하잖아요. 이전 등기. 알겠죠? 갑하고 병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그래서 자기한테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말소할 수 없고 어떻게 한다? 병을 대위한다 이 말이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진정명예복이죠. 진정명예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 병이죠. 이전 등기를 청구하죠. 누구한테요? 현재 등기 명의.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죠? 을이죠. 을한테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 그럼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요 다시 갑은 병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무슨 등기를 청구한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매매를 원인으로. 알겠죠?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죠. 아까 우리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그랬죠.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을 앞으로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을이 그냥 갑한테 직접 등기해줘. 직접 그냥 등기해줘. 그러면 직접 이전 등기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무슨 등기? 실체관계 부합이다. 왜요? 현재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은 누구예요? 갑이죠. 왜요? 누가 계약을 했으니까 갑. 아무튼 갑이 소유자가 되면 되잖아요. 이것을 실체관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간 생략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등기를 말소할 때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이 등기를 누가 말소하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그럼 잘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벌한다 이 말이죠. 정한테. 그럼 정은 뭘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소유자죠. 뭐 하면 안 된다? 적극 가담하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만 적극 가담에 말이 없어 무조건 병이 소유자가 돼. 알겠죠? 정의. 여기서 문제. 여기서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정이 소유자라고 그랬죠. 정이. 그럼 봐봐요. 그럼 원래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죠? 갑을 병 사이에서는 현재는 누가 소유자죠? 병이 소유자죠. 병이. 자기는요 여기 을하고 갑하고 계약했는데 등기를
을 앞으로 했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이 소지가 됐죠. 그런데요, 을이 만약에 저한테 팔아먹어 버리면요, 소유권을 누가 잃게 돼요? 병이 소유권을 잃게 되죠. 그래도 병은 손해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병은 누구한테 돈을 받았다? 갑한테 돈을 받았다 이 말이죠. 병은요,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병은 갑으로부터 뭐를 했다? 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을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는 갑하고 관계에서 신뢰관계가 없단 말이죠. 위탁관계가 없다. 위탁관계가. 그래서 신뢰관계가 아니고 위탁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안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우리가 횡령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횡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여기는요, 이 을의 등기는요, 누구의 등기죠? 병의 등기이지 갑의 등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하고는 위탁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무슨 말 알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을이 병한테 처벌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뭐라고? 무효니까 뭐라고? 말소하고. 등기를 누구한테 가져와? 일단 병한테 가져와. 가져오면 갑하고 병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총권을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은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저한테 뭐하기 전까지? 처분하기 전까지 빨리 등기를 말소해서 병 앞으로 가져와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중간생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죠? 중간생략 지금 봐봐요. 병은 누구하고 지금 계약했어요? 병은 누구하고 계약했어? 갑하고. 근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했어? 을 앞으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그러면요, 이 갑은요, 병은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병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왜 알고 있죠? 자기는 누구하고 계약했어요? 갑하고.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했어요? 을한테.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뭔가가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매도인은 악의가 되는 것이에요. 다시 여러분요, 자, 중간생략형을 다시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아주 간단해. 중간생략형을 여러분요, 어렵게 보면 큰일 나. 이것은 간단하니까요. 이거 왜냐면 물론 시험은 어디서 더 잘 나오냐? 방금 내가 좀 이따 배울, 우리가 다음에 이거 말고 그 다음에 배울 계약 명시상에서 시험은 더 많이 나오지만, 여기서 보시면 일단 우리가요, 이 병은 갑하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계약이 유효니까 갑은 병한테요, 등기를 청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하지 않고 병한테 부탁해서 을한테 등기를 하게 해. 갑하고 을하고는 무조건 명의상 약정이 있죠. 이것은 무효니까 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인데요, 무효이고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까 물권 변동이 무효인데 그럼 누가 소유자냐? 병이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요? 갑이 소유자가 되려면 자신 앞으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요, 을이 이것을 정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정은 명의 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든 모르든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다. 중요한 것은요, 적극 가담해서 등기를 가져왔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이때 여기요, 만약에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매도인 병은 을에게,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매도인 병은 매수인 갑으로부터 매매의 대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갑이 부탁한 을한테 등기를 했는데 을의 등기가 무효인데 을이 정한테 처분하면 손해를 받을 사람은 병이에요, 갑이에요? 갑이지 병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이것을 갑 모르게요, 정한테 처분했다고 해서 갑하고 관계에서는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아직 이거 우리 시험이 바뀌고 났는데 아직 안 나왔는데 횡령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횡령죄가 되려면 관계가 성립을 해야 횡령죄가 되는데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왜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상 약정 자체가 무효인데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위탁관계가 없죠. 알겠죠? 그래서 횡령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탁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요.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 아니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뭘 한다? 말소하든지. 이때 말소는 소유자인 병은 직접 말소하고 소유자가 아닌 매수인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한다. 직접 말소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 있다? 소유자인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을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어때요? 직접 수탁자가요 직접 매도인한테, 매수인 갑한테 등기를 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실체관계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뭐 이걸 배웠다 해서 당장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끝이에요 나중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뭐냐면 계약명의상을 봐봐. 여러분 계약명의상은 우리가요 이 중간승계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어. 한번 볼래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약명의상은 뭐냐면, 자, 계약명의상은요 이렇게 여러분요 뭐를 하냐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신탁자가 을하고요 명의상 약정을 해. 약정을 하는데 이 명의상 약정은 아무 말이 없으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없는 한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이고 해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이 을하고 명의상을 하면서 뭐라 하냐, 돈을 줘. 매수자금 5억을 줘. 5억을 갑이 준단 말이죠 을한테. 그럼 을이 수탁자죠. 그런데 을한테 뭐라 하냐, 을한테 너가 병의 집 좀 사와라 이 말이야. 병의 집 좀 사와라 이렇게. 그래서 병의 것을 좀 사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 말이죠. 알고 있다 하기, 모르고 있다 선이. 만약에 매도인이 모른다 이 말이죠. 매도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매도인 병하고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돈을 받아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계약 자체는 유효니까요, 유효인 계약에 의해서 을앞 매수인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면 이 등기도 유효이고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물권 변동도 유효가 돼. 그러니까 이런 봐봐요. 웃긴 것은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은 무효인데요, 이 수탁자가요 이 매도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유효니까 유효인 계약에 의해서 등기를 했죠. 등기도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유효다 이 말이에요. 물권 변동도 유효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명의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유효. 이때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으니까, 매도인이 선이 있을 때만. 매도인이 선이란 말은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경우만.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는 어떻게 판단한다?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선이냐 악이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그냥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봐봐요. 판단 시점에 되어 있죠. 맨 밑에 판단 시점. 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때는요 매도인 병이 수탁자 을과 매도인 병이 수탁자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이 병이 이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수탁자인 것을 알고 계약했냐 모르고 계약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시험에 잘 나와 이게. 매도 뭐죠?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알았냐 몰랐냐 이 말이죠. 만약에 모르고 계약했다 그러면 선이일 때만 매도인. 그러니까 봐봐요. 항상 있잖아요. 여기 매매란 말이 나오죠. 매매란 말이 나오면 항상 무슨 말이 나오냐?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말이 꼭 나와. 선이냐 악이냐 이게 중요해. 만약에 여러분요 계약명의상에서 매매인 경우다 그러면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 매도인이 선일 때는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매도인이 악일 때는 어떻게 돼?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매도인이 악이면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봐봐. 매도인이 악이다. 그러면 수탁자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수탁자가 무효면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소유권이 매도인 병한테 복귀가 돼.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 병한테 복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수탁자는요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고요, 매도인은요 대금을 수탁자한테 반환해야죠. 그러니까 을이 등기를 말소해주는 의무가 하고요, 병이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동시이행. 알겠죠? 동시이행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 말이 중요해. 여기 이 세 가지가 뭐가 된다? 만약에 매도인이 악이다. 매도인이 악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수탁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가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탁자는 등기가 무효니까 말소를 해줘야 되고
매도인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왔으니까 수탁자한테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돼.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이 사람은 집 팔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 병은 어차피 집을 팔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신탁자고 수탁자고 명의 신탁이 있는 것을 알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알고 계약하면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되고, 그럼 자기가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말소해야 되고 또 잔금 또 반환해야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한다, 병이 어차피 갑하고 을하고 명의 신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병이 샀잖아요. 병이 팔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매도할 의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병이 수탁자와의 계약 관계를 신탁자와의 계약으로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수탁자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똑같은 계약의 내용으로 매매대금 1억이다. 이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신탁자하고 계약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때는요, 비록 매매계약은 무효일지라도 신탁자는 여기 매도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주면요, 인정을 해주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보면 만약에 병이 을하고 병 간의 계약 내용을 갑의 것으로 인정을 하면 갑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갑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매매일 때의 문제죠. 매매일 때. 그럼 매매계약일 때 계약 명의 신탁인데요.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봐봐요. 그러면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요, 필요 없어. 신탁자와 수탁자는 무조건 수탁자만 소유자가 돼. 선일 때는. 매도인 선일 때는 무조건 수탁자만 소유자가 돼. 누구는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신탁자는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이 수탁자는 자기 돈으로 집을 샀어요? 남의 돈으로 집을 샀어요? 남의 돈. 갑한테 돈 5억을 받아서 샀잖아요? 그럼 이 돈 돌려줘야 돼, 안 돌려야 돼? 돌려줘야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매매 대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런데 매매 대금하고 우리 세 가지, 아까 유치권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뭐가 있다? 매매 대금, 권리금, 보증금. 매매 대금, 권리금, 보증금 세 가지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기는 청구를 못해요. 왜요? 명의상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갑은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죠. 오직 누구만 소유자죠? 을만 소유자들, 을만 소유자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한테 등기를 청구해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매매 대금을 반환은 청구해요. 매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 안 돼. 이게 중요해. 매매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방금 얘기했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예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예요? 수탁자가 소유자라고 했죠.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요, 먼저 대내라고 한 것은 갑하고 을하고 대내, 여기다 점찍으면 안 되고 여기다 점찍어야 되는데요, 대내 대외 쪽으로 소유자가 돼. 누가? 수탁자가. 그러니까요, 갑은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죠. 갑은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요,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기 거라고 해서 그것을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해서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를 못해. 이것도 중요하죠. 자기한테 인도해달라고 청구를 못해요. 다른 제3자한테 명의신탁할 거 청구를 못해요. 만약에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돼요. 제3자한테 명의신탁하게 되면 그건 무효가 돼요. 오직 누구만 소유자니까? 을만 소유자니까. 을만. 알겠죠? 그런데요, 봐봐요. 갑이 을한테 한 건 다 안 돼. 갑이 을한테. 그런데 을이 갑한테 한 거, 을이 갑한테 바로 보라고. 을이 갑한테 하는 것은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유효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돈을 얼마를 받았죠? 5억은 받았잖아요. 그럼 5억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5억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 가져가라 해야지. 알았죠? 대신에 대물변제는 뭐죠? 집을 그냥 가져가. 집 그냥 가져가 이 말이죠. 대물변제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은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다. 알겠죠? 그러니까 을이 스스로 갑한테 돈 5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그냥 집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것은 뭐가 된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유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이게 지금 보면 잠깐요, 잠깐 줄여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명의상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적긴 하지만 먼저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잘 봐봐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면 여기 신탁자와 수탁자 있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상 약정은 무효이고요. 무효니까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탁자가요, 병하고 계약을 해.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병이 선이냐 악이냐가 항상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악이라기보다는 이제 먼저 선의로 나올 거예요. 선의로. 병이 만약에 매도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선이다. 우리가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매매 계약 체결할 때, 병이 을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을하고 계약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이고, 을 앞으로 등기하면 그 등기는 무조건 유효이고, 을이 무조건 소유자가 돼. 이때 소유자는 누구한테든지 완전한 소유자예요. 알았죠? 갑하고 을하고를 대내라고, 을하고 병하고를 대외라고 그래. 무조건 완벽한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이걸 정한테 처분하죠? 그럼 정은 무조건 선악불문하고 소유자가 돼.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매매할 때 병이 그걸 알았다면 악이다. 악이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악이다 그러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러니까 말소해야 되죠? 그러면 병은요, 을한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돼. 왜요? 자기가 소유자니까. 소탁점의 등기는 무효고 소유권이 병한테 복귀되니까 병은 자기가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팔았는데 자기가 다시 소유자니까 을한테 받은 돈을 돌려줘야 돼. 을한테.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이행.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뭐냐면 여기죠. 만약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만약에 병이 갑의 것으로 인정을 해주면은 그때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는 갑하고 을하고 명상약정 자체는 무효니까 등기를, 갑은 이 을만 소유자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뭐는 청구해요? 자기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돈은 달라고 해야죠. 돈은. 그래서 매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 매매 대금은 유추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또요, 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해 달라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거나 또는요,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한테 돈을 돌려달라거나 다른 사람한테 다시 명의신탁을 하라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을은 갑이 준 돈으로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받은 5억 원을 반환을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단 말이죠. 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요, 집 등기를 가져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을 스스로 갑에게요 대신 집으로 가져가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유효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조심해. 이것은 뭐 할 때만 얘기하는 것이냐? 매매일 때만 얘기해. 매매일 때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진다고. 매매일 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경매일 때는 경매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이 있잖아요. 경매일 때는 이런 거 안 따져. 경매일 때는 이런 거 안 따진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경매일 때는 뭐다? 이런 봐봐. 제일 중요한 거 경매일 때는 뭐를 불문하고? 여기서요, 매도인 병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매도인이 명삭을 알았냐 몰랐냐 필요 없어. 무조건 경락이니 무조건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경매의 경우는 선, 악을 불문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우리가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데 경매일 때는 선이 악이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경락받은 사람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해. 경락받은 사람이 무조건은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경매일 때는 누가 소유자다? 경매일 때는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 선이 악이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소유가 돼. 매매일 때만 매도인이 선이일 때는 누가 소유자냐, 악일 때는 누가 소유자냐 이걸 따진다고.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면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가 돼. 수탁자. 그런데 만약에 매도인이 악일 때는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라고.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되고, 그러니까 여기 수탁자는 등기를 말소해줘야 되고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 두 가지는 무슨 관계고?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 매도인이 수탁자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때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매매일 때고, 경매일 때는 매도인의 선이 악이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가 되고, 만약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못한다. 누구만 소유자니까? 수탁자만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요 제3자한테 처분해서 대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없고, 그 건물이 내 거니까 갑에게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없고, 갑이 을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제3자한테 다시 명의신탁하라고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탁자는 스스로 소유자인데, 그러면 남의 돈으로 집을 샀으니까 자금을 반환해야죠, 대금을. 그런데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돈이 없으면 집으로 가져가라. 집으로. 그걸 뭐라 한다? 대물 변제다. 이렇게. 대물 변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갑하고라고 명상약정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을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명상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수탁자만 소유자니까 등기 말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여러분요 조심해야 될 게,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이것이 매매인지 경매인지를 꼭 구분해야 돼. 알겠죠? 경매일 때는 무조건 누구만 소유자다? 수탁자만 소유자. 매매일 때는 어떻게?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의이냐 악의이냐를 판단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 경매냐 매매자를 먼저 구별한다. 경매일 때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다.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면 수탁자가 소유자, 악이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중간 생략은 뭐다? 중간 생략은 계약은 계약, 명상약정 무효, 물권 변동도 무효인데, 이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데 물권 변동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누가? 매도인이 누구일 때? 선일 때. 매도인이 선일 때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물권 변동은 유효가 되는 것이다. 맞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물권 변동은 유효. 뭐일 때? 매도인이 선일 때. 매도인이 선일 때. 이걸 꼭 알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매에서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지금 105번 얘기했어. 알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한다? 계약 명의신탁.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것은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계약이나 중간생략은요, 사례형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보면 금방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금방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항상 매매냐 경매자를 꼭 구분한다. 그 다음에 매매일 때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한다. 선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다. 알죠? 경매일 때는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다. 악일 때는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명상은 경매든 마든 관계없이, 매매든 관계없이 명상약정은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알겠죠? 수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매매일 때는 악인 경우는 아니니까. 경매일 때는 무조건 소유자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주지 않는다 해서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이것만 딱 알면 돼.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이제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이제 다른 것이 이제 가등기 담보인데요. 이 가등기 담보는요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이 이제 뭐냐면 담보책임하고요. 그다음에 임대차고요. 실명법까지 했죠. 이 실명법은 여러분요 어디에서 시험에 나오냐? 그것은 중개사 법령에서 또 시험에 나와. 2차에서. 알겠죠? 그대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만약에 2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실명법이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보통 실명법이 1문제나 또는 2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민법에도 2문제, 중개사법에도 2문제 그러면 4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안에 1시간도 안 되는 강의 시간에요 3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실명법을 한번 보시고요. 가등기 담보는 이제 우리 시험에만 나오는 거죠. 알겠죠? 민법에서만 나오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